서울 집값이 도미노 상승이다. 한번 보실까요 일단. 서울 집값 연속 상승주 벌써 20주째입니다. 벌써 20주째. 굉장히 오랫동안 올라가죠. 20주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5개월 가량 된다는 이야기죠. 5개월. 5개월 동안 집값이 계속 올라갔어요. 지금이 10월이니까 뒤로 돌아가면 4월, 5월부터 시작해서 계속 올라갔다는 뜻이 돼요. 실질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집값이 올라가기 시작한 것이 5월 22일에 서울 아파트가 처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0.03%. 그때부터 20주 연속, 20주 연속. 가장 많이 올라갔을 때가 8월 21일에 0.14%가 올라갔고요. 그리고는 떨어지기 시작하다가 9월 25일경까지는 0.1%까지 떨어졌거든요. 10월 2일 이번 주는 0.1% 지난주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을 보면 도미노 상승이라는 말이 이제 틀린 말이 아니죠. 20주 연속 상승을 했으니까. 이게 떨어질 때는 인정사정 없이 떨어졌다가 올라갈 때는 천천히 올라가긴 하지만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를 보인다는 것 여러분들도 보실 겁니다. 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은 18주 연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도미노 상승이 지역적으로도 도미노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도미노 상승이 되는데 지역적으로도. 수도권은요 6월 5일 날 0.01%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더니요. 6월 5일 주입니다. 시작하더니요. 쭉 올라가서 말입니다. 많이 올라갔을 때는 9월 18일 날 0.17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는요 0.11이었는데 이번 주는 0.13이에요. 더 올라갔어요. 또. 더 올라갔어요.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죠. 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아파트 값도 말입니다. 지난 7월 17일 날 0.02%, 6월 26일 날 0.00% 이렇게 올라감이 시작됐더니 지금 12주 연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12주 연속. 지난 9월 18일 날 0.1% 올라간 게 가장 많이 올라갔고요. 9월 25일에 0.07% 지난주죠. 이번 주는 0.08%. 이 낙폭을 또 올렸습니다. 이게 여러분 참 희한하죠. 참 희한하죠. 아니 정부가 공급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도 계속 올라가는 걸 보면 약간 두려운 생각도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전체 12만 가구를 더 공급하겠다고 했잖아요. 게다가 부동산 PF에 대한 지원 25조까지 지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12만 가구가 더 늘어나 3기 신도시만 3만 가구, 미매각 미진행 공공택지가 5천 가구, 신규 택지는 8만 5천 가구가 더 나간다고도 했는데도 들어갔다. 저는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읽어보랍니다. 어떻게 읽어볼 거냐. 도미노 상승을 말입니다. 아직 공급 대책에 대한 게 시장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하나 읽어보고요. 또 다른 하나는요. 여러분 이거를 한번 보시죠. 이거는 제가 지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서 제가 분석하는 지표인데요.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10월 2일 오늘 시점이면 10월의 첫째 주죠. 오늘 시점에서 9월 거래량을 봤어요. 9월 거래량을 보니까 2251가구가 거래가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 오늘 시점 10월 2일의 시점에서 보니까 9월의 거래량이 2251가구더라. 이렇게 봤습니다. 자, 이것을 말입니다. 9월도 첫째 주, 8월도 첫째 주, 7월도 첫째 주로 쭉 옮겨봤어요. 그랬더니 9월 첫째 주에 실제 8월 거래량을 봤더니 2757가구. 그리고 말입니다. 8월 첫째 주에 7월 거래량을 봤더니 2694가구. 그리고 7월 3일 7월 첫째 주에 6월 거래량을 봤더니 2701가구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9월 거래량이 마이너스 18.4%로 떨어지죠. 지난주는 이게 말입니다. 마이너스 30%가 넘게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거래량이 18.4%가 떨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추석 명절이 길었기 때문에 이게 거래가 덜 됐다고 읽어야 될까요?
일단 그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석 명절이 있다고 해서 이게 거래가 이렇게까지 18.8%까지 줄어들까요? 전월 대비해서 18.8%가 줄어들었다. 줄어드는 것은 8월 첫째 주에 7월 거래량을 보니까 0.3%가 줄어든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18.4%가 줄어들었다. 이것은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다음 주까지 가봐야 되겠지만 좀 거래량이 준다는 것은 뭔가 시장에 신호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말입니다. 시장에서는요 8월 거래량이 3,839가구까지 4,000가구가 넘어간다 이야기도 있지만 아직까지 넘어가지 않고 있고요. 9월 거래량은 8월의 거래량보다 지금 줄어들고 있고요. 물론 신고가 더 되면 달라질 수도 있겠죠. 신고가 더 되면. 게다가 4,000가구가 거래된다고 하더라도요. 역대 평균치는 6,040가구입니다. 거기에서 한참 못 미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표를 가지고 계속 설명을 드리는데 이런 지표들을 분석을 해보면 이게 뭘까? 이게 뭘까?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이자 앞에 장사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저예요. 이자 앞에 장사 없다. 이자 앞에 장사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집 거래량 지금이 정점이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팔려고 내놓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생각보다가 살 사람은 다 사서 거래가 안 되는 거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러면 팔려고 하는 사람은 많아지고 살 사람은 다 사서 살 사람은 줄어들고 결국은 공급은 많아지고 수요는 준다는 뜻이잖아.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더 시장을 저희들이 봐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요. 윤석열 정부는 기본적으로 공급 중심의 정책을 쓰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시장 저는 부동산 시장 진짜 조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자가 저 정도까지 올라가는데 계속해서 저는 산다는 게 솔직히 무섭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좀 조심하는 거 진짜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집 있잖아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게다가 상업용 부동산도 요즘은 계속 관망하고 상업용 부동산은요. 임장까지 해야 됩니다.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도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지만 아파트는요. 임장할 때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시장은요. 제가 읽어드리는 대로 한번 보시면 실제가 맞을 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거래량이 줄어들어요. 이것은 떨어질 수 있는 신호가 될 수도 있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올리고요. 다음 주에 가면 확실하게 거래량이 어떻게 되는지 아마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